센트럴 인사이트는 1977년 설립돼서 1990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현금 입출금기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사업 부문은 금융자동화 사업 부문과 기타 사업 부문으로 구분되는데 국내 모든 금융기관과 사업 관계를 유지 중이고요. 종속회사를 통해서 현금 자동 입출금기 외 유지 보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 새로운 디자인과 사양의 신규 ATM 모델 개발 및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81억 원, 영업 손실 49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 순손실은 6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37.8% 감소했고 영업 손실은 11.8% 감소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43.7%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거래 정지로 인한 영업 활동 제한으로 실적이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센트럴 인사이트 5월 3일입니다. 주요 사항 보고서 유상증자 결정이 있었는데 공시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 결정입니다. 신주의 종류와 전력 보통주 379만 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회사는 이 1,506만 392주가 현재 발행돼 있는데 379만 7,471주의 신주. 전체적인 금액은 지금 30억 원으로 좀 추산되거든요. 30억 2,090원인데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겁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증권신고세 수리 과정을 좀 걸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좀 지정한 자로부터 이 자금을 조달받는 투자 행태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내용 하단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의 발행가액이 790원입니다. 지금 제가 좀 기준 주가가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센트럴 인사이트의 지금 현재 주가가 2,490원이죠. 그런데 신주의 발행가액 790원? 자, 이 부분 좀 의문입니다.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을 산정했다. 지금 하단의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로만 하면 2,490원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기준 주가가 없는 상태에서 외부 평가 기관을 통해서 현재 회사 가치에 대한 어떤 추정 단가를 추정하겠다. 이건 다소 제가 볼 때는 이 너무 대주주의 편익적인 어떤 조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하단 내용 보기 전에 상단부터 좀 차근차근 좀 읽어 내려가도록 하죠. 지금 신주 발행가는 일단 790원에 좀 책정이 됐습니다. 납입은 5월 18일 날 납입 예정이고 이 회사의 상장 예정일은 6월 7일 주권 거래 정지 상태이긴 하더라도 신주가 좀 유통되는 과정, 주식이 입고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납입 대상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내용을 좀 더 보면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최대 주주인 대운에너지를 대상으로 해서 대운에너지 외에 대표이사 그리고 최대 주주의 특수 관계인 임직원들로 하여금 주식을 좀 교부를 했는데 이게 좀 관건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이 이 발행가액에 아까 좀 우리가 좀 이치에 안 맞는 868억 원의 지금 할인율을 좀 적용한 걸 좀 보여줘요. 이 회사의 지금 시가는 2,490원인데 주권 거래 정지 상태에서는 기준 주가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사실상 이 회계 용역 평가에 따른 기준 주가를 평가 산입해서 좀 가져가는 건데 센트럴 인사이트 자, 이 관점에서는 지금 아마 납입이 된다면 큰 이견이 없다면 790원의 신주 발행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좀 큰데 사실상 이 30억 원에 대한 어떤 자금을 유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 의견은 적정을 좀 받으면서 네. 상장 폐지의 형식적 이 폐지 요건은 사유를 좀 훼손한 거죠. 그런데 지금 횡령 배임 이슈가 좀 남아 있고 회사의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는 기업의 영속성 지배구조의 어떤 확고한 차이에서 3자 배정의 어떤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배력도 좀 더 강화하고 운영 자금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이제 수주 관련 공시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짚어봐 주실까요? 네, 저희가 센트럴 인사이트 지난 4월 25일 날 개선 기간이 종료됐던 시점이 바로 4월 14일이었던 거죠. 저희가 4월 14일 날 이 개선 기간 종료에 따른 이 공시 이후에 회사의 많은 공시 이력에 대한 변화가 좀 있었어요. 첫 번째부터 좀 차근차근 히스토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기존의 최대 주주였던 주식회사 아시세븐에서 주식회사 대운에너지로 이 최대 주주가 좀 변경이 됐는데 지금 아시세븐과 새로운 이 경영진 측으로 하여금
지금 경영권 분쟁 상태가 좀 있었다는 거죠. 네. 이후에 지금 변경 후 최대 주주는 장외 매수로 인한 지분율 증가에 따라서 기존 현재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15.9%보다 많은 29.1%의 지분을 취득한 대운에너지가 최대 주주로 좀 변경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4월 21일 날 임총을 열었는데 결국 기존 경영진의 해임한 건들이 모두 가결되는 공시가 있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의안 임시의장 선임의 건도 가결이 됐고요. 2호 의안인 전 대표이사입니다. 엄상진 해임의 건도 가결이 됐고요. 사내이사 박종훈 해임의 건은 사실상 자진 사임했기 때문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라고 좀 밝혔고 사회이사 곽경훈 해임의 건도 모두 가결이 됐습니다. 3호 의안은 지금 현재의 경영진으로 하여금 바뀌어진 이제 변경 후 새로운 경영진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네. 양홍선, 김성근, 김기현 선임의 건이 모두 가결이 되면서 지금 대운에너지 측의 새로운 이사진들이 회사의 어떤 지배 구조를 좀 갖게 되는 계기를 좀 마련한 셈입니다. 회사는 이후에 개선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 요청서를 좀 제출했는데 지금 지배 구조에 따라서 전 경영진의 해임과 새로운 지배력을 좀 확보하게 됨으로써 지금 센트럴인사이트 개선 계획에 대한 어떤 이행 여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라는 심의 요청서를 접수했다라는 이 발표가 있었고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죠. 5월 17일까지 개선 계획 이행 여부 등을 심의해서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5월 17일까지 개선 계획에 대한 어떤 이행 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고 상장 폐지할 것인지 상장 유지할 것인지 또는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개선 기간을 부여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4월 28일 그리고 4월 29일 두 건의 이 수주 공시가 있었는데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자유 공시가 있었는데 부산은행에 ATM 기계를 좀 납품한 겁니다. 최근 매출액이 2.5%에 해당되는 4억 6,500만 원에 좀 해당하고요. 두 번째 공시는 24억 8,500만 원, 이 농협은행의 2022년도 전산기기 ATM 납품을 기록을 했는데 최근 매출액 13.7%, 내년 3월까지 좀 납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공시는 역시 내년 4월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4억 5천 그리고 24억이니까 한 30억이 채 안 되는 네. 국내 ATM 기기의 어떤 매출 수주 공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회사가 지금 이 시점에 수주 공시를 좀 빈번하게 좀 제출하고 지배 구조도 새롭게 가져가는 최대 주주의 변경도 이뤄냈고 네네. 유상증자 결정을 통해서 대주주의 어떤 지배력을 좀 공고히 하는 어떤 의사 결정도 좀 나오고 있는 시점들은 사실상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지는 맞다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수주 성과를 올리고 있는 모습으로 앞으로의 좀 긍정적인 전망을 예상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이제 과거 대표님께서 아까 잠깐 짚어주셨던 횡령 배임 사건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좀 소명이 필요해 보여요, 대표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전 경영진과 현재 경영진, 지금 새로운 현 경영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전 경영진, 전전 경영진, 그리고 현재 경영진을 하여금 지금 이게 사실상 이 검찰에 고발돼서 지금 수사가 좀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아직 전체적인 횡령 대상자의 규모,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어떤 공소 사실 이후에 지금 형이 확정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상 좀 논외로 하더라도 피해 회복에 대해서 횡령의 어떤 주체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변경 전 이전에 이제 이 경영진이라고 불렸던 이 엄상진 대표 측의 어떤 임원들의 관련된 횡령 배임 의혹이 있었고요. 이 전 경영진에 관련된 횡령 배임 의혹이 좀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체적인 변화에서는 최대 주주가 최근에 바뀌었고 경영진이 새롭게 좀 구성이 좀 됐기 때문에 이러하여금 사실상 이 불법 행위 미수금이나 또 추정은 법률적으로 좀 지속해서 좀 진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가장 우려했던 점들이 바로 이런 점이었어요. 첫 번째가 회사는 감사 의견을 적정하게 받았기 때문에 상장 폐지 어떤 사유는 부분적으로 해소한 것은 맞는데 지금 횡령 배임에 대한 어떤 주체는 지속해서 소명해야 하는 회사의 이슈가 맞습니다. 세 번째 제일 가장 좀 심각하게 좀 판단됐던 대목은 회사의 지배력 부분이었어요. 지금 정확한 어떤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경영권 분쟁이 지속된다면 오히려 회사가 이로 인해서 도태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새로운 최대 주주 그리고 새로운 최대 주주로 하여금
새로운 이 임원진들의 어떤 교체 이 부분이 좀 가셔야 되는 것들이 좀 키포인트라고 이제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지금 이러한 요소들은 이뤄낸 것은 맞지만 이게 지금 당장 개선 계획서에서 단기간에 너무 이루어진 만큼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이 기업심사위원회 측에서는 오히려 당장의 상장 유지 결정을 할 것인가 또는 추가적인 어떤 숙제를 또 미션을 좀 제공함으로써 개선 기간을 부여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건을 저는 판단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사업 부문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화장품 사업을 새롭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주요 사업이 금융 자동화인데 좀 연관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엄상진 전 대표이사 측에 관련된 어떤 신사업으로 회사 좀 영위 사업으로 좀 진행이 됐는데 네네.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경영진의 어떤 변경 교체 이후에는 중단 사업으로 좀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 회사의 어떤 주력 사업으로 보여지는 ATM 기기 관련된 매출 부분은 크게 신장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경영진으로 하여금 주치되는 새로운 사업 부분의 확장성을 가져갈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지금 회사는 전 경영진과의 교체 이후에 색깔 지우기가 아마 이 기간 안에 좀 진행될 것으로 좀 판단되기 때문에 아마 사업의 어떤 유관 관계가 좀 부족한 이 사업 부분은 철수 내지는 좀 중단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 신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수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거래 정지 기간 동안 누구보다 마음이 아픈 분들은 우리 투자자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 그럼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센트럴인사이트 지금 개선 기간 종료 이후에 사실상 감사 의견의 적정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감사 의견 적정 제출 이후에 급한 불은 좀 껐다. 그런데 지금 회사가 상존하고 있는 횡령 배임에 대한 어떤 의혹 부분, 경영권 분쟁의 어떤 중기 또는 장기화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좀 있었지만 빠르게 이번 임총에서 장악이 됐고 해임 한 건이 가결된 만큼 회사는 사실상 이런 부담들이 또 다소는 완화가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단기 5월 17일까지 상장 유지를 결정하기에는 지금 이게 일회성으로 좀 국한될 것인가. 다시금 해임된 대상자가 주주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내지는 다시금 제기할 수 있는 어떤 경영권 문제의 시초가 완벽하게 좀 끝났다라고 좀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아마 기업심사위원회는 종합적인 상의를 한 번 더 잘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의 거래 재개보다는 저는 조심스럽지만 오히려 개선 기간을 조금 소폭의 기간이라도 좀 부여를 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의 어떤 불확실성을 조금 더 지켜볼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저는 합니다. 네, 센트럴 인사이트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당장의 거래 재개보다는 그래도 개선 기간 부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 함께 해주셨습니다.